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좀 전에 미국에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다른 연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지금까지 기소된 케이스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4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기소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고 방금 전에는 기소를 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짧은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기소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로는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국민의 뜻과는 달리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피고는 자신이 이겼다는 주장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퍼뜨렸다 하는 게 이제 기소 내용을 풀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3개는 음모 혐의고 1개는 방어 혐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음모 혐의는 미국을 속이기, 거짓으로, 사기로 기만을 했다. 본인이 이기지 않았는데 이겼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음모 혐의는 관계자의 공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집계를 하는 그 권리,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으려고 했었던 음모. 세 번째 음모는 연방법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 권리, 이걸 이제 국민들로부터 박탈당한다는 유권자의 의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 혐의. 이렇게 의사당 폭동 사건에 3가지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공식 절차와 방해와 방해 시도. 이것은 두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건 이제 방해와 방해 시도 음모로 선거 결과 인증 방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기소 혐의는 4가지입니다. 피고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6명의 공범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6명의 공범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6명의 공범이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의사당 사건이 발생하고 2년 반 이상이 지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의사당으로 가서 경관도 숨졌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정치인들은 내가 숨질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론가 숨었고 방위군은 바깥에 있던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고 그런 혼돈과 혼돈, 그 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4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패한 챕터의 또 하나의 예다. 2024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거다. 미국답지 않은 마녀 사냥이고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 법무부가 무기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4시에 법정에 출두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사는 오바마 시대의 판사인데 순번제입니다.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말 전례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 3번의 기소, 2개가 연방 기소잖아요. 하나는 똑같이 오늘처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밀 서류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엊그제 3개의 혐의를 추가를 해서 40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전에 이제 뉴욕 케이스가 있고 오늘 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로 그 기소가 발표되기 직전의 내용과 잭 스미스 기소를 발표하고 나서 특별검사의 짧은 내용들, 성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고 다시 백악관을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기소 발표가 나기 좀 전에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미친 잭 스미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에 대해서 또 다른 가짜 기소를 발표할 겁니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미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에 대해서 또 가짜 기소를 발표할 겁니다. 곧. 잭 스미스 특별검사, 이 기소장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음모 사기 기소, 모든 사람이 이 기소장을 읽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의사당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그 사이에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별검사는 특히 그날 의사당이 더 이상 폭력으로 뒤죽박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웅들은 빌딩만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고 정치인, 제도와 원칙을 방어했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고 나라를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특별검사로서 빠른 재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소했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고는 무죄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주기를 권했습니다. 저도 특별검사가 방금 전에 짧게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아직 기소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사 기소된다는 것은요,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형사 기소된 것이고요. 그러면 무작위로 선출된 주민들, 대배심이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피고인으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믿고 결론 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때의 배심원은 워싱턴 DC에서였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가 많은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자 문제, 무슨 사업 문제, 기밀 문서 문제, 의사당 문제로 기소가 됐죠. 또 하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을 했다는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기소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에서 마음을 변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사람이 51%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마녀사냥이라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믿는 공화당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사당,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의사당으로 가라고, 이건 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미리 그 전해부터 날짜까지 딱 정해서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고,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저쪽 동남부 조지아주 중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1월 6일 트럼프가 지정한 날짜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서 항의하라, 저항하라, fight like hell, 죽을 때까지 싸워라, 죽는 것처럼 싸워라, 그래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녀사냥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소인지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트럼프만을 지지한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나는 몰라 하시는 분이 의사당 제도와 사람과 빌딩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친 사람, 폭도들에게 완전히 밟혀서 국기를 다는 깃대로 맞고 부상당하고 장애가 되고, 내 자녀가 그런 경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의사당 경찰도 좋고 워싱턴 DC 경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갔다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기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자들과 자고 돈을 주고 안 줬다고 또 처음엔 거짓말을 하고 했었던 것도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데 마녀가 잔 것을 트럼프가 대신 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는 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연방선거법 위반인 거죠. 비즈니스에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그쪽으로 기운 것 같은 뭐 예를 들어 해석이라든가 기소라든가. 그런데 이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케이스에서 다 거짓 선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무슨 뭐 비행기 좌석을 뜯고 대한항공인가요? 아시아나항공인가요? 거기에 중국에서 표를 많이 가져다가 풀었다면서요. 여행 가방에다 표를 잔뜩 넣고 그 다음에 그거 풀어서 나중에 다시 개표를 해서 바이든 쪽으로 표를 줬다면서요. 아니라잖아요. 루디 줄리아니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주장을 했었던 일이 없어야지만 정치적인 기소이고 완전한 마녀 사냥인 게 되겠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우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건 100%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음모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것조차도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런 것을 깨달지 못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43대 43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뭐 한 3%포인트, 2%포인트 정도 앞서갑니다.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런데 뉴욕타임스와 CNN에서는 43%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등록된 유권자, 그냥 유권자 말고요. 등록된 유권자들은 그 투표를 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달려서, 그리고 몇몇 주, 뭐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같은 스윙 스테이트를 바이든이 잡느냐, 트럼프가 잡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거든요. 제가 도표를 한번 보면은요, 아침에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2022년도 7월 달에는 바이든이 재선에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6%였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올해 지금 7월 달에는 45%로 늘어났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86살이 되니까. 82살 때 대통령이 돼서 18살에서 29살 사이도 1년 전에는 5%만이 바이든이 후보 다시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17%, 30세에서 44세 사이는 22%에서 31%로 늘어났고 45세에서 64세 많습니다. 여기는 34%에서 52%, 65세 이상은 1년 전에 40%만이 바이든이 재선 나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70%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도 이제 와서 어찌하랴, 누가 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와 CNN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건 그 538도 굉장히 그 여론조사 강합니다. 네이트 실버 씨가 하는. 여길 보면은요, 그러면 이건 그 표본 조사가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7%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트럼프가 53%, 디산티스가 16% 하면은 37% 차이가 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 앞서갑니다. 그리고 조금 눈에 띄네요. 그 다음이
그 라마스와미 굉장히 지난 주말에 아이오와주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기립박수도 많이 받고 젊은 사람이니까 젊고 좀 혁신적인 사람이니까 사업가이고 마이크 펜스 4%, 팀 스캇과 니키 헤일리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과 전에 주지사를 했던 이 두 사람이 3%씩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2%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특히 14%가 이 선거에서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를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미국 이미 올려놓은 클립 맨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통 탑뉴스 헤드라인이 이 기소에 맞물려서 같이 연관되는 뉴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새롭네요. 이 이슈는 스티브 배넌이라고 기억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그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기도 했고 수석 전략가이기도 했고 캠페인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어느 날인가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이 사람을 쫙 커버 스토리로 만들면서 트럼프를 만든 사람 하니까 그 다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의 센터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미센터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도 서로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장벽을 쌓아야지 된다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때마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스티브 배넌이 오늘 아주 인터레스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니네요. 이제 주말에 있었던 본인의 팟캐스트 전쟁방이에요. 워룸이라는 배넌스 워룸이라는 거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렇게 하면 뭐 60%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 대 43% 이런 정도로 오차범위 안에 있거나 같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굉장히 아주 얇은 그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나라에 나쁘죠. 누군가가 크게 아무 말도 못하게 이겨야지 좋은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손을 잡으면 60%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스티브 배넌이 케네디 가문에서조차도 본인 가정에서조차도 저 사람 너무 음모론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2배 많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에선 그렇고 가족들도 다 저 사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친여동생도 그러고요. 사촌은 물론이고. 그런데 공화당에서 인기가 있어요. 음모론을 많이 말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싫어하는 말을 아주 골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호감도는 공화당에서 높은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나쁘고요. 막 반대예요. 반대.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뭐 네거티브 마이너스 26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지지율이 0도 안 나와요. 마이너스 15예요. 민주당 사이에서는. 그러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25가 됐는데 이게 공화당으로 가면 반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로저 스톤이라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리처드 닉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도 전에 이 두 사람의 티켓이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가 드림 티켓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과거에도 나왔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얘기고요. 자, 오늘 제일 지금 중요한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특별검사에 의해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거 세 번째 기소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연방 기소이고요. 다 정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뉴욕에서 기소된 거고 그 이외에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해서 정말 너무너무 거짓말로 가득 찼다 하는 지금 헤드라인들을 보니까요. 특별검사가 짧은 성명에서 의사당 폭동사건, 그것을 조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말에 거짓이 가득 찼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면 될수록 공화당 사이에서는 더 지지율이 강해진다는 것. 참 묘한 나라예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